제가 여러분들은 알죠? 이제 그 아줌마를 알 거예요. 나이 많은 아줌마. 악플러 언니라고 할게요. 내가 그 악플러 언니랑 통화를 했던 부분을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할수록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거를 발견했어요. 내가 어디서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어디서 이런 걸 당해봤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웬걸 국정원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네요. 제가 혹시 뭐 국정원 사모님? 뭐 혹시 그 정도 그분 되시나? 아니 어디서 많이 겪었던 일인 것 같으면서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국정원이었어. 그 혹시 악플러 언니가 수사방장 같은 것에 빠져버렸나요? 거기에 맞들렸나요 혹시? 아니 탈북자라서 대한민국에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국정원이잖아요. 국정원 가면은 조사를 받잖아요. 근데 국정원 조사를 받을 때도 이 정도로 억울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정도로 기가 차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국정원에서도 제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믿어주고 계속 이제 취조를 하면서 몰아가고 회유하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국정원에서도.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마라, 다 의심해라, 자기는 믿어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겁나 저한테 취조를 하는 거예요. 회유도 겁나게 해요. 심지어 골 때리지. 아니 나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악플러 언니 때문에 제가 엊그제 탈북한 것 같아요. 살짝 국정원에서 조사받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 아 내가 언제적 탈북을 한 건데 내가 왜 지금 조사받는 느낌인 거야. 반장놀이 하는 언니, 제가 꼭 이렇게 엊그제 탈북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줘야겠어요? 저 이렇게 봐도 대한민국에 온 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언니가 뭘 해도 돼요? 그 자리에까지는 올라가 봤어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거는 뭔 줄 알아요? 악플러 언니가 자기를 믿어도 된대요. 아니 그 악플방을 만든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 자기를 믿으래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달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기를 믿어도 된다는 말이 나오죠? 주변 동생들은 다 의심하라면서, 팬분들도 사실은 안티라면서, 밥 사준 언니들은 믿지 말래. 근데 자기는 믿으래.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 그럼 밥 사주는 언니들을 믿지 가장 문제를 만든 사람을 믿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 차라리 밥 사주는 언니들을 믿지 악플러 언니를 믿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하래요. 자기는 믿으래요. 믿고 얘기를 하래. 나를 너무 띄엄띄엄 봤지. 너무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비록 자기가 안티 언니긴 하지만 자기를 믿으라고 하면은 내가 믿을 것처럼 보였나 봐요. 뭐 악플러 언니만 믿고 따라와라 뭐 이건가? 나 진짜 기도 안 차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긴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은근슬쩍 유도하고 떠보고 이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악플러인 언니를 믿으라고 했겠죠. 제일 문제를 만든 사람 지를 믿으라고 했겠죠. 그 언니를 믿으면 내가 바보인 거죠. 악플러 언니.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했대요.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나와 그렇게 대화가 안 통했다고 얘기를 했대요. 진짜 그 이상으로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것도 몇 번이나.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랑은 대화가 잘 통하는데 왜 유독 저 악플러 언니랑은 대화가 안 통했을까 생각을 해봤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거의 답장너였어. 답은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이 안 나오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자기가 유도하는 것만큼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랑 대화가 안 통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답장 너예요? 어쩜 유도 신문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진짜 타고났어요. 아주 교활하게 여러분 어르고 달래면서 있잖아요. 내 구독자라면서 자기는 안티가 아니라면서 유도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딱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만 대화를 해봐도 이제 알죠. 아, 이 사람이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왜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침착하게. 근데도 사람을 물러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했던 말 중에서 유독 많이
파고 들었던 게 전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요즘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일들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것 뿐이지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전 남편이 땡땡땡 들어간 거 맞냐 아니냐 이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남의 전 남편이 어디에 있든 뭘 하든 그게 왜 당신이 궁금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나도 그렇게 궁금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유독 그게 더 심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도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아니냐 진짜 맞냐 이거를 나에게서 뭔가를 얻고자 계속 떠보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말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내 전 남편이기 때문에 넌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기 악플러 언니 여기가 말 그대로 손모양의 사생활 방송이지 전 남편의 사생활 방송이 아니에요. 내 유튜브에는 전 남편의 지분이 없어요. 처음부터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유튜브 진행은 내가 한 거지 그 사람은 그냥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말 그대로 내 사생활이잖아요. 손모양 사생활. 아니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너의 사생활인데 전 남편은 왜 언급했냐 하겠지. 아니 내가 겪은 내 사생활이니까. 알아들으시죠? 유튜브는 항상 내가 진행했고 그 사람은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했습니다. 내 유튜브에 그 사람의 지분이 없습니다. 근데 전 남편의 과거 전 남편이 뭐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저한테 따지고 드세요? 그리고 왜 본인이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말 안 할 권리가 있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지 북한입니까? 근데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법에 어긋난 행동인 거고 내 사생활의 방송은 법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에요. 무조건 강제로 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잘 들으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말했으며 어떻게 행동했으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없어요. 남의 사생활을 두고 당연히 말을 해야 된다? 당연히 본인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생활 방송이라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오픈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오픈을 안 할지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뉘앙스로 본인한테도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욕하고 뭐라 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 그랬죠. 아니 남을 까내리는 게 본인 마음이에요? 남한테 욕하는 게 본인 마음이에요?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본인 마음이에요? 그럼 법이 왜 있고 판사가 왜 있고 경찰이 왜 있어요? 검찰은 왜 존재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라고 내가 당신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엄청나게 누군가의 사생활을 파헤쳐가지고 본인이 막 앞장서가지고 나서가지고 막 주도를 해가지고 막 알아냈다라는 거에 대한 쾌감을 느끼시는 건가요?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본인의 의도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나보고는 방송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막 이러는데 아니 사실을 얘기했을 때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증인들을 내세웠었을 때도 안 믿었잖아요. 입맞춤 했다면서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뭘 나보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래요. 진실에는 실망을 하고 거짓에는 되게 열광을 하던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합니까? 그 악플러 언니가 딱 보니까 누구 뒤를 캐내는 게 정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 저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널렸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죠. 저한테만 지금 꽂혀 있는 거죠. 솔직히 제가 거의 딸뻘이잖아요. 가족도 그 정도로 캐내려고 하면은 의절해요. 그러다가 딸한테 핸드폰 압수당합니다.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게 아니잖아요. 50대잖아요. 50대. 언니가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러는데 폰을 바꾸세요. 다음번에는 무슨 폰으로 바꾸냐면 효도폰이라고 아세요? 효도폰으로 바꾸시는 게 어때요? 말 그대로 그거는 인터넷이 안 되고요. 통화만 가능해요. 유튜브도 접을 수 있고요. 그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 못해요.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그 본인한테 가장 맞는 핸드폰이에요. 효도폰.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인터넷 자체를 좀 끊어버리고 언니가 평정심을 찾을 때까지 언니도 조사받을 거 받고 그리고 다시 인터넷이 가능한 핸드폰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야 효도폰 진짜 딱 적절했다. 어쨌든 그 악플러 언니가 20대 애들을 막 선동하고 유도하고 이러면서 논점을 흐리고 이러면서 같이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언니가 좀 거의 책임자잖아요. 언니가 대표로 경찰서 다니면서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고 혹시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 같이 수다 떨던 사람들이 다 걸리잖아요. 당신 때문에. 언니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 건드리고 싶지 않는데 솔직히 언니 방에 있는 20대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언니가 선동한 죄밖에 없잖아요. 막말로다가. 근데 언니는 언니 방에 있는 애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막 총을 쏴대고 있고 막 강퇴를 막 시키고 있고 언제는 내 방에서 그런다 그러더니 본인이 하고 있고 구분이 안 되죠.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적인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막 나한테 총을 막 휘둘면서 막 총을 쏴대듯이 그냥 그분들한테도 막 총을 막 쏴대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반토막이 날 수가 있어요, 언니. 그 저한테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침묵질이라고 했잖아요. 그 침묵질이 평생이 유지가 되어야 할 텐데 침묵이라고. 자기 목표는 이제는 그런 쪽으로 하지 않을 건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침묵을 나를 까면서 하는 침묵이랑 그냥 침묵을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나를 까면서 침묵질을 하는 거는 그건 누구한테 피해주면서 법적에 어긋난 선에서 하는 짓인데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 놓고는 갑자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드니까 그러니까 저를 계속 욕할 거냐고요. 이랬더니 당신은 뭐라 그랬어요? 대화가 안 통한다고 또 그랬죠. 대화가 누가 안 통할까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대화는 누가 안 통하는지. 당신이 정말 침묵질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침묵질만 했었어야지. 왜 저를 까면서 침묵질을 하나요? 너무 마음의 심보가 좀 고약합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들부들 거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다 사실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열받아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뭐 욕했나요? 뭐 했나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거기다가 또 당신이 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증거는 본인이 다 가지고 있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캡처 해가지고 다 보내줄 수 있다고.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는지도 다 알고 있다면서. 왜 그런 이야기들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욕먹을 것 같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는 사람들을 안 믿는다고 하셨죠? 본인 스스로만 믿는다고 하셨죠? 침묵질이 성공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난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악플러 언니. 자기가 있는 방에는 거의 다 안티들이 있는 거라면서 반반씩 섞여 있다면서 그러면서 그 방에서는 자기 할 말 하면서 자기를 호응해주면 막 그걸 즐겼으면서 그들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본인의 편에 서가지고 본인한테 막 맞장구 쳐주고 막 그랬는데 본인은 막 그런 식으로 뒤에서 얘기하고 이간질하고 너무했다 진짜. 언니 진짜 너무했어요 악플러 언니. 그래 놓고는 나 몰라라 하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세요 도대체. 제가 요즘 사실 언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빠요. 그게 다 언니 덕분이긴 하죠 사실은. 그래도 언니 너무 감사해요. 법적으로 증거가 될 만한 게 많지 않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근데 언니가 계속 증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내 번호도 막 대다수가 보는 사람들 앞에다가 막 뿌리고 다니고 내 허락도 없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먹고 사리 분별도 구분 못하고 된장인지 똥인지 꼭 먹어봐야 아나요 언니? 번호를 막 뿌리고 다니고 덕분에 제가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언니. 이게 뭐예요? 남한테 그렇게 피해주는 인생 언니 그거 즐기는 거 좋은 현상 아니거든요. 진짜 너무해도 정말 너무했어요 언니. 저 같으면은 50살 넘게 먹었으면 누군가가 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행동을 하라 해도 못하겠어요. 왠 줄 알아요? 너무 추하잖아요. 그러다가 자식한테 핸드폰 압수당합니다. 그렇다고 또 내 말을 듣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 3살짜리 애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언니. 그러면은 잘 새겨 들으세요. 다 배울 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도 언니랑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도 느꼈잖아요. 나는 저렇게 늙으면 안 되겠다. 나는 정말 나이를 곱게 먹어야겠다. 얼굴 곱게 먹는 거, 마음을 곱게 먹고 마음을 곱게 쓰면서 마음을 곱게 늙어야겠다. 저 이런 걸 느꼈잖아요. 난 당신한테 뭐 죽을 죄를 지은 줄 알았어요 제가. 하도 그렇게 선동을 하면서 그런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나한테 욕먹었던 사람인가? 나한테 차단당한 사람인가? 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언니가. 악플러 언니가. 차단당한 적도 없고 욕먹은 적도 없다. 지금도 구독자다. 자기 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안티일 뿐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셨잖아요. 아니 악플러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방을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저를 깔 수가 있어요. 이중성은 누구나 가지고 다 살고 있지만 이중성도 너무 심했지 언니. 그러면서 막 상간녀 문제로도 두고 주작주작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니 언니 실시간 방송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아주 난리를 피우고 실시간 방송에서도 겁나게 많이 싸우고 우리 집 사진도 막 올리고 우리 집 주소도 알고 내가 어디 다니는지도 다 알고 사람들이 다
다 보는 앞에서 미친 짓거리를 다 한 사람인데 그거를 본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주작이 되나요? 이랬더니 혼자 주작을 한 게 아니라 그 주작을 도와주기 위한 사람이 주변에 있대요. 내 주변에. 그러니까 상간녀가 3년 동안 괴롭힌 게 거의 주작에 가깝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혼자는 주작이 불가능하니 지인이 도와줬대요. 봐봐요. 이것도 답을 정해놓고 나한테 왜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몰아가면은 마음이 편하세요? 도대체 주변에서 누가 나한테 도와줬지? 나랑 짜가지고 입맞춤한 사람 나오세요. 1,000,000원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출까지 받으면서까지도 1,000,000원 드릴게요. 어떻게 나의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모함할 수가 있어요? 상간녀 인척하면서 도와줬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뭐 귀에는 뭐만 들린다 그러더니 몇 년을 겪어온 남의 아픔을 그러한 식으로 몇 마디로 사람을 매도하고 모함하는 거는 언니 멋대 처먹은 거고 잘못된 거예요. 어떤 주변 사람이 어떤 지인이 내 새끼의 이름을 막 바꾸면서 내 새끼를 언급하면서 내 새끼를 키우겠다가 하면서 상간녀 인척을 하면서 도와줍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와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가 빌미를 줬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가스라이팅도 오지고요. 본인이 생뚱하게 갑자기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더만. 아직도 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조롱하고 욕하세요. 즐기세요. 즐길 수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꼭 제 자리에 앉혀놔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이야기를 가져다가 막 쓰되 언젠가는 제 자리에 돌려놔주세요. 딱 그 자리에.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게 친목이라 그랬잖아요. 친목이 꼭 성공이 되기를 바랄게요. 얼마나 현실에서 그게 안 되면은 20대들 데리고 친목질을 하려고 들겠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제 주변 언니들, 동생들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저한테 했던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주변에서 다 보명씨 편들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명씨의 문제를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니요? 제 주변 언니들은 시청자 입장에서도 얘기해주고 나의 문제점도 얘기해주는데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주변 언니들이 그렇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당신이 또 뭐라 그랬어요? 대화 안 통한다고 얘기했죠. 아니 대화는 누가 안 통하는 겁니까? 말이 어가 다르고 아가 달라요. 어떻게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면서 나에게 문제점과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존중이 깔고 들어가요. 하지만 당신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이제 무시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의심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뭔가를 캐내려고 하잖아요. 국정원에서 나왔어요? 기도 안 차네 진짜. 국정원에 간 게 자랑인가 이러는데 어머나 탈북자면은 무조건 국정원을 걸쳐야 돼. 이 등신아.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빡대가리야. 뭐 국정원에서 간 게 자랑이냐고 얘기하는데 내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잖아. 북한에서 온 사람이면은 무조건 국정원도 가야 되고 하나원도 가야 돼. 거쳐야 돼. 내가 무슨 뭐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숨길 이유도 아니지. 창피할 일도 아니지. 그냥 북한에서 왔다라는 이유로 가는 것인데 그게 뭐가 부끄럽지? 부끄러운 거는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람을 모함하고 몰아가고 악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지. 내가 국정원에 갔다 온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탈북자라는 이유로 갔다 온 건데 왜 이러니 도대체. 까고 싶으면 제대로 알고 까렴. 머리가 뭐 모자리니?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악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그거 절대 증거가 될 수도 없는 건데 영상을 짭짓게 해가지고 여러에 저래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막 가져다가 막 논란을 만들고 일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어쨌든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법적으로 갑니다. 무조건 다 고소할 수는 없죠.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지.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하는데 너무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영상들이 그게 지금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나한테 와가지고 해명하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쨌든 그 이상의 관심을 주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조용히 처리하고 이제 그렇게 갈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만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그들한테 해명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나는 그들한테 죽을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내가 방송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뭐 실망을 줬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더 이상은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고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사과도 했고 근데 그게 사과로 끝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내 행동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저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막 해명을 강요하시거나 함부로 막 계속 몰아가시면은 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내가 좋아서 내 방송이 편해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분들한테 실망 주기도 싫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똑같이 열심히 살 겁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좀 내 삶을 이탈을 하면서 실망을 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실망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이제 부족한 사람인지라 모든 저의 모습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구한테 실망을 줄 수 있고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도랑 상관없이 그냥 제발 자기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 오지랖 존나게 부리지 말고 범양님이 그들한테 피해 준 거 있나요?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그들한테 피해 준 건 없죠. 근데 올해 들어서 좀 실망을 준 부분이 있었죠. 가까웠던 사람이랑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망을 준 적도 있고 의도랑 상관없이 나의 계획이랑 상관없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게 있었으니까 그거는 내가 잘못된 게 맞으니까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고 그거에 대한 먹잇감을 내가 준 건 맞으니까 그거는 솔직히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가 어쨌든 누가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과를 한 거고 근데 그 이외의 다른 일까지도 막 싸그리 잡아다가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싹 다 이상하게 막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고 싹 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이러면은 참을 순 없지. 솔직히 말하면은 벼랑 끝까지 오면은 망가질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무너질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내가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해 소지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먹잇감도 많이 주기도 했지. 근데 그거는 욕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먹잇감을 준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내 책임도 있는 거지.